자, 4페이지 갑니다. 4페이지 가시면 이제 도시개발 사업인데, 이게 공익사업 중에 하나인데, 아까 도시공객 시설 사업까지 했죠. 도시공객 시설 사업까지 했는데, 순서 한번 봐볼게요. 이거 제가 한번 요약 한번 해본 건데, 자, 기반 시설이 무슨 시설이냐면, 이제 50세가지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인데, 이거 설치가 딱 되기로 확정이 되면 무슨 시설? 그럼 그 도시공객 시설하는 사업을 도시공객 시설 사업이니까, 얘가 이제 하려면 제일 먼저 시행자가 나와야죠. 시행자가 짜는 계획을 실시계획 작성해서, 그러니까 그냥 외우는 거 아니라 그거 인가였지, 그럼 착공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완료되면 공사 완료해서 무슨 검사? 준공검사. 그럼 이제 공사 완료 공고하면 끝나죠. 근데 지금 하려는 거는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얘는 제일 먼저 개발구역을 하면서 개발 계획을 짜야 돼요. 그래서 시행자가 전에 딱 지면 얘도 똑같이 무슨 계획 작성해서 인가 받으면 이제 착수해서 이제 들어갈 건데, 수용 방식은 뭐 똑같으니까 할 게 없는데, 환지 방식은 계획을 하나 짰었어요. 돌려주는 계획, 뭐 환지 계획. 인가 받으면 이제 착수해서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 받고 공사 완료에 따른 환지 처분 공고하면 끝났어. 다음날 구역은 뭐 됐고? 해제. 근데 여기 이제 이건 환지 방식이 때고요. 정비 사업도 똑같은데, 얘는 개발 사업이 끝나고 난 후에 오래된 건물들이 밀집되기 시작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라, 얘도 누가 나와야 돼? 시행자가. 얘는 이제 실시계획을 하면 안 써요. 사업이 3개라서 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으면 야, 너 몇 평 갈래? 라고 받아야 되죠. 무슨 신청 받아요? 분양 신청. 그리고 나서 환지 계획과 유사한데 이름이 뭘로만 바뀐 거예요? 관리처분 계획. 그래서 인가 받으면 똑같이 착수하고 완료되면 준공 검사 받고 준공 인가 받고, 소유권 이전 고시하는 건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소유권 이전 고시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날 소유권 확정되는데, 얘는 아까 며칠 안에 등기하라고 그랬는데, 환장하건네 14일 등기했잖아요. 예. 근데 얘는 지체 없이 등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유권하고 청산하고 둘 다 확정돼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요 3가지 사업은 무슨 사업인데, 이거? 거기서 해도 좋다가 언제? 요때잖아. 그럼 요때 사업 인정 받은 걸로 간주해도 되겠네. 근데 특이하게 여기 요 네모 들어간 게, 자, 도시개발 사업 실시계획인가? 도시개발 실시계획인가? 얘도 사업시행인가인데, 얘만 특이하게 땡겨서 언제? 토지 세부 목록 고시한테 사업 인정 받은 걸로 본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사업시행인가, 얘는 실시계획인가인데, 도시개발 사업은 실시계획인가가 아니라 언제다? 토지 세부 고시한테 사업 인정 받은 걸로 간주하고, 재결청 기간은 1년이 아니라 사업시행 기간까지 됐어요. 사업시행 기간 때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 갈 건데, 자, 거기 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맨 앞에가 개발구역 플러스라고 돼 있어요? 화살표 돼 있어요? 플러스 돼 있죠? 그럼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과 동시에 무슨 계획을 짜서? 개발 계획을 짜서 같이 이제 짰어요. 그럼 이 사람을 지정하는 사람이라 뭐라 부르고? 지정권자. 도시공간의 원칙적인 결정권자 누구예요? 시도의사 대장. 예외가 국장. 국장만 하는 사유가 아까 국, 중, 공, 눌, 천 5개 있었죠. 그럼 이 사람을 4글자로 지정권자라 하고, 이 사람이 누구를 정해줘야 돼? 시행자. 시행자 짜는 계획이 실시계획. 인가고시 떨어지면 수용방식, 환지방식 나눠지면 되죠. 수용방식은 뭐 할 게 없으니까 도시공개 시설과 똑같아요. 근데 얘는 환지방식이 중요한 건데, 그럼 이거 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 짰어야 되는데, 짧게 좀 많은 지역은 지정하고 2년 줄 테니까 천천히 짜라 라고 빼놓은 게 있어요. 원래는 같이 짜야 되는데, 그러면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 중에 어디가 짧게 많겠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자연녹지, 생산녹지라든지 도시지역 외지역이나 그 주상공 전체 면적의 30% 이하래, 얘가. 미개발지가 몇 프로 이상이야? 70% 이상이니까 짧게 많은 지역이야. 그리고 이제 중앙행정기관장이 협의해서 천천히 짜자라고 한 지역은 지정을 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다. 몇 년을 준다고 그랬죠, 지금? 2년 됐죠. 원래는 동시에 해서 실시계획을 누가 작성해야 돼? 시행자가. 근데 이 실시계획에 뭐 들어있냐면 지구단위 들어있어요. 지구단위 몇 년? 그럼 실시계획 인가시정도. 그럼 이제 실시계획 인가시정을 3년 안에 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에 무슨 날? 해제된 거로 보는데,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 짜는 거는 몇 년 준다고 그랬어요? 2년. 그럼 안 짜면 2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시하는 것도 몇 년? 3년. 안 짜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인데, 면적이 너무 크면 작게 많아서 5년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게 얼마 이상일 때? 330만 원 이상일 때. 여기서 한 문제 이상 꼭 나올 거예요. 지금 방금 한 거? 뭐 한 거야 너?
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 짜는 사람이 지정권자잖아요. 지정권자에서 3원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구역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짜는 경우가 2년 주는 것들이 있다. 작게 많아서 위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 주상공 다도에서 전체의 30% 이하인 지역, 중앙행정 협의한 지역이나 공모한 지역은 지정하고 나서 2년 주겠다. 근데 그게 330만 이상이면 몇 년 주겠다. 그리고 나서 시행자가 시식이 그 안에 뭐 들어있어서요? 지구단위. 그래서 몇 년 안에 인가시험을 하는 거예요? 3년. 근데 그거 아까 2년짜리, 3년짜리가 330만 이상일 때는 몇 년으로? 5년. 그럼 인가고시가 나면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 밑에 여기 개발계획에 어떤 내용 들어가냐? 이 방향 잡는 거거든요. 그럼 실시계획은 무슨 계획이 부합돼야 되고? 개발계획. 그럼 개발계획은 앞에 있는 계획이 뭐냐? 앞에 있는 계획이 뭐냐면 도시개발사업 하려면 개발구역을 개발계획 짜면서 지정했죠. 지정권자잖아, 얘가. 그럼 개발계획은 앞에 있는 위에 있는 게 뭐예요? 광역도시계획하고 무슨 계획이? 기본계획이 부합되게 짜라. 이게 법조문이에요, 그냥. 개발계획은 무슨 계획에 맞아야 되고, 개발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기봉이 맞아야 되고, 실시계획은 무슨 계획이 맞아야 되고, 개발계획. 그럼 개발계획을 짤 때 방향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인 방향 제시하되 시행자 누구로 할 건지 시행 방식 정해야 되는데 수용, 환지, 혼용 중에 제일 시끄러운 거. 그래서 환지는 사업하기 전에 미리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면상이 총마잔 2분의 1, 총마잔 2분의 1. 이거는 기억하고 계셔야죠. 네. 개발법에서 면적 나오면 다 얼마예요? 3분의 1. 총수는 다 2분의 1로 돼 있어요. 나중에 지자체 할 때만 2분의 1, 2분의 1 나오니까 개 빼고는 다 면적 나오면 3분의 1, 총수 2분의 1을 하면 돼. 그래서 면적 3분의 2와 총수 얼마 동의 얻으래? 얻어야 되는 건 무슨 방식일 때? 무슨 계획을 짤 때? 개발계획인데 이거 환지계획으로 꼬셔서 된단 말이에요. 개발계획 짤 때 환지 방식이 시끄러워서 동의 얻으라는 뜻이지 환지계획 짤 때 얻는 게 아닌데 자꾸 헷갈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 짧게 좀 아주 구체적인 것들은 좀 나중에 지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포함시켜도 된다 해서 혹시 시오 들어본 적 있어요? 수용, 수나요. 예. 또 처음 듣는 척 한다 또. 예. 연기력이 대단하신데. 중개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연기를 했어야 되는데. 비용이라는 거는 뭐냐면 구역 지정이 될 당시에 들어가는 기반 설치 비용이거든요. 지정하면서 비용까지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더라. 그럼 얘는 비용 관련된 거는 지정을 한 후에 포함시켜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세부 목록 있죠. 아주 세부적인 거잖아. 세입자를 어떻게 보호할 건지에 대해 구역 지정하면서 세입자 보호를 못해요. 순환 개발을 할 건데 구역 지정과 동시에 못하니까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지정하고 난 후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 비용, 수용, 세입자, 순환. 비용, 수용, 세입자, 순환. 비용, 쉬 기억해도 돼요? 나중에 다음 중에서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구역 지정 후 포함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뭐 긴 것은 할 때 얘네들 골라내는 문제로 냈었어요. 한번 나왔으니까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이에요. 네. 면적이 엄청 크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무슨 기능 갖춘 도시 만드세요? 복합기능. 복합기능 가진 도시 만드세요가 면적 얼마? 330만. 그리고 상위계획이 부합이란 말은 광역하고 기본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누구 지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개발구역을 지정과 동시에 지정권자가 누구 지정해야죠? 시행자.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공공시행자랑 민간시행자 둘로 나눠져요. 공공하고 민간 중에 조금 제약이 많은 사람. 민간이 제약이 좀 많다. 얘는 외우는 게 아니라 들었을 때 아까 공공인데요. 민간인데요. 대답할 정도면 돼요.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인데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는 안 들어도 공공 같잖아 이건. 근데 토지 소유자가 직접 사업할 수도 있고 이들이 설립한 뭐 조합. 수도권에 있다가 이전하는 법인, 등록업자, 개발업자, 능력 있는 자, 부동산 투자회사 얘네는 다 민간이잖아요. 그럼 얘네하고 얘네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돈을 냈대요. 무슨 출자법이니? 공동출자법인. 그럼 얘가 공공이 50% 이상이면 공공에 해당되고 민간이 50%면 민간돼서 박지라고 그러는 거야. 위아래 왔다리 갔다리 해서. 그럼 이제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얘네들 통칭해서 시행자라 하는데 이분을 누가 지정해 주신다고요? 지정권자가. 그럼 얘는 누구한테 충성해야겠네. 그래서 이 법은 끝날 때까지 인가권자가 다 주정권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권한자 할 게 없어요. 개발법은 끝날 때까지 인가권자, 지정권자, 승인권자도 지정권자. 단 한직의 인가권자만 하나 외우라고 현관표에 있다 할 거거든요. 그거 하나 체크하고 개발법의 권한자는 다 지정권자로 찍는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그러면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한 장으로 줄이려고 돌아버린 줄 알았어. 나도 내가 해놓고 내가 헷갈려요. 근데 한번 딱 하고 난 다음부터 두 번째 볼 때는 시간이 되게 적게 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처음 볼 때는 오래 걸려도 한 10분만 딱 보면 모르겠다 이렇게 되올 수도 있는데 한 세 번, 네 번 보다 보면 조금 빨라질 거야. 남들보다 빨라야지. 공부를 요령껏 해야지 뭐 꾸준히 한다고 해서 자격증 따는 거 아니잖아요. 뭐 엉덩이 오래 붙어 있으면 이긴다고 그러는데 엉덩이 짧게 붙어 있는데 붙은 애들은 어떡하라고. 걔네도 다 요령이 있는 애들이잖아요. 거기 하나 조심할 게 전부를 환지 방식이라고 맨 밑에 써 있어요. 전부를 환지 방식한대. 전부를 환지로 방식하면 전부 나갔다가 전부 들어와야 되죠. 그럼 누가 하는 게 맞겠냐를 고민했더니 누가 와서 하는 거보다는 이 안에 있는 애들이 전부 나갔다가 들어와서 니들이 하는 게 낫겠더라.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 뭐라고 그러죠? 토지 소유자. 여러 명이면 뭐 설립하면 되죠? 그래서 앞으로 전부 환지라는 말이 딱 나오면 누구를 원칙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하겠다. 토지 소유자 조합. 그래서 밑에 구역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토지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가 원칙이에요. 그럼 얘네가 이제 시행자죠. 그럼 여기서 이제 누가 제약이 좀 더 심해서 민간. 그래서 민간이 제약이 좀 심해서 얘네들한테 잘 보세요. 채권 발행할 때 누구 못 믿는데? 그럼 지급 보증을 받아야 되는 자는 민간. 수용 권한을 얘 주는 건 상관없는데 얘한테 민간 건설회사가 와서 수용한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면적 3분의 1을 뭐 하고요?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 얻으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선수금을 땡겨봤는데 얘는 상관이 없겠지만 얘 돈 갖고 튀어버리잖아요. 공사 진척이 10% 이상 되어야지 된다고 돼 있고 그리고 그 구역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제안할 때도 민간 같은 경우는 면적 3분의 1 동의 안 얻어오면 제안 안 받아줘요. 그럼 제가 지금 한 말이 다 제약인데 누구 해당될 때만? 됐어요. 거기 들어오세요. 여기로 돌려. 저 보지 마. 저 보면 눈 확 찌고 던져버릴 거예요. 보지 마시고. 제가 묻는 말에 공공인지 민간인지만 대답하시면 돼요. 토지 소유자. 국가. 공공은 뭐야? 국가. 공공. 당황했죠? 국가 나오니까. 국공이야? 지자체. 조합. 수도권의 이전 법인. 부동산 투자회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렇죠? LH공사. 걔가 똑같은 놈이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지방공사죠. 네. 정부 출연기관. 됐어요? 그럼 이제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린지만 대답하시면 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다가 예를 들어서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은행 등으로부터 지급 보증을 받아야 한다. 왜 틀린지 알죠 지금?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이잖아요. 공공은 제약이 없어요. 주어가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수도권 이전 법인은 뭐 이렇게 나오면 맞는데 공공기관이 주어로 나오고 뒤에 말이 붙으면 안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공공은 제약이 없고 민간이 제약이 있었다. 공공인데 틀렸네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구분하는 거 정도만 하시면 일단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법에서는 동의요건이 5개가 나오는데 5개 동의요건 보이죠? 여기 전부 다 면적은 얼마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면적은 다 얼마? 3분의 2고 총수는 근데 면적이 3분의 2가 아닌 게 하나 있어. 저기 지자체. 현관표에는 지자체에 넣으면 되겠네. 그죠? 동의요건이라고 조그맣게 되어 있는 거. 찾으셨습니까? 거기 동의요건에 보시면은 자 거기 5번에 지자체 해가지고 2분의 1, 2분의 1 돼 있죠. 자 여기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면 누가 원칙이에요? 그럼 토지 소유자는 조합인데 야 이거 지자체 등의할게. 니네들이 전문가가 아닌데 니네들이 속도가 니네들이 하면 10년 걸리는데 우리가 하게 되면 5년 만에 끝나거든. 선택은 너희들이 해서 동의해라. 근데 10년 해가지고 그 조합원한테 한 3억씩 간대. 3억씩 간대. 근데 지자체한테 맡기면 1억씩 온대요. 어떻게 할래? 여러분이 하면은 여러분이 직접 10년 걸려서 3억 먹으실래?
아니면 지자체한테 넘겨서 5년 만에 1억 먹으실래? 그래서 동의를 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토지 소유자 조합원들이에요. 나는 10년에서 3억을 먹겠다. 저 안 들어요? 팔 병신 있어요? 나는 그냥 5년에서 1억 먹겠다. 자, 일단 가만히 있어봐요. 예. 이 동의 요건 지금 했죠? 내려요. 동의 안 한 사람들은 평생 그러고 사는 거야. 예. 평생 물어보면 아파트 24평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러고 살 거예요? 물어보면 대답 좀 해줘요. 다시 나는 내가 하겠다. 우리가 하겠어. 30년에 3억 먹겠다. 나는 지자체도 맡겨서 5년에 1억 먹겠다.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요 숫자보다 요 숫자가 더 많아졌죠. 요 동의요건을 할 때 면적하고 청수했을 거 아니에요. 청수는 절반이면 맞는데 이미 얘네 하기로 한 거죠. 사업하기로 했는데 면적 3분의 2의 의미는 없다는 얘기예요. 의사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면적도 얼마? 2분의 2. 청수도 얼마? 2분의 2. 그래서 이제 2분의 1, 2분의 1 반반씩 동의만 얻어오면 우리가 하겠다로 바뀐 거라 요걸 시험에서 뭘로 내겠네? 그래서 3분의 1로 낼 거라 지자체에 나오면 2분의 1, 2분의 1, 6 병행했던 거 기억나죠? 네. 그게 오른쪽 가시면은 저기 오른쪽에 제가 써놨어요. 2시 방향. 2시 방향 찾았어요? 2시 방향. 2시 방향 맨 위에 보면 1. 지자체 등 시행사유에서 2분의 1, 2분의 1 있죠? 그리고 이제 지정 신청을 1년 내 안 했을 때에는 지자체 등이 하겠다. 단 부득이하면 6월 연장해주고 그리고 이미 지자체가 하던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으면 누가 하겠다? 지자체. 자, 그럼 이제 요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시행자 누가 지정해 주셨냐면 어느 분이 지정해 주셨지 아까? 지정권자가 지정해 주셨는데 이 사람이 현재 안 하거나 못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시행자를 다른 사람으로 뭐 하면 돼? 변경. 시행자 변경 사유가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가 단독 문제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거기 바로 밑에 2번이 시행자 무슨 사유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공법에서 미착수란 표현 나오면 항상 미착수 2년. 그리고 이제 전부를 환지 방식할 때는 토지 소유자 조합이 원칙인데 얘네들한테 실시계획 인가시청 기간이 아까 실시계획이 원래 몇 년이었죠? 실시계획 원래 몇 년의 인가시청이죠? 3년이잖아. 지구단위 들어있어서 얘네들한테 3년을 주면 맨날 구역이 이제 해제가 돼버리니까 토지 소유자 조합한테는 몇 년만 주겠다. 1년. 안 하면은 시행자를 바꿔서 나머지 2년 동안 딴 애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안에 인가시청 안 하면 1년.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6개월. 그 시행자가 지정받았던 게 행정처분으로 취소가 됐거나 실시에 인가받았던 게 취소되면 못하는 거잖아요. 시행자 바꿔라. 또 시행자가 돈 떨어졌네. 돈 떨어지는 거 부도 파산. 이런 경우에는 시행자 바꾸는 건데 우리 시험에서는 5번 이렇게 해놓고 천재지변 응급한 경우 뭐 이렇게 해놨었어요. 그럼 다음 중 시행자 변경 사유 아닌 거에 대해서 답이 천재지변이었어요. 천재지변 어디선가 나왔었는데 국장이 구역지역 한 사유에 있었었죠. 국중 공도천 할 때. 그러니까 그런 거랑 맞게 섞어서 낸 거니까 좀 약간 당황하지 말고 이거 어디서 본 것 같다 해서 X 하시면 돼요. 됐어? 그럼 동의요건 다시 한번 가시면 이 표 보시면 자 면적이 다 얼마인지 보세요. 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때 민간인은 얼마 동의 얻어와? 면적 3분의 1. 자 민간이 토지 수용하려면 면적 3분의 1 거기 글씨 진해졌죠? 걔는 동의예요? 소유야? 이거 시험에서 동의 얻어라고 냈었어요. 3분의 1을 소유한 상태에 절반이 동의하면. 그리고 아까 개발계획 짤 때 무슨 방식 시끄러우십니다. 한지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그리고 4번에 조합 설립 동의요건이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그래서 원래는 여기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는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동의 얻어야 되죠. 근데 국가하고 지자체하고 조합은 의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합 설립 동의요건이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그러니까 조합은 동의 안 얻어도 되고 국가 지자체는 이미 얘네가 할 때는 사업 시행 속도가 빠르니까 동의 안 얻어도 된다예요. 그래서 환지 방식을 동의 어때? 누구누구는 아니다. 국가 지자체 조합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위로 올라가시면은 이제 수용 방식하고 무슨 방식 나와요? 환지 방식 2개로 나눴죠. 요거 이제 바꿀게요. PPT가 이게 한 방에 여기 끝까지 쏘는 그런 거 없나? 그 개발하면 내가 살 건데 돈 1000만 원 줘도 내가 살 건데 1000만 원 안 사. 저기 보세요. 이게 수용 방식 요거 나왔죠.
그리고 수용 현지 방식, 수용 방식 어디서 보던 거랑 똑같은지 보세요. 착수해서 완료되면 준공검사하고 공사 완료 공고된다. 이거 아까 도시공개 시설 사업하고 똑같잖아. 그죠? 뭐 나갔다 들어왔다가 아니라 끝난 거니까. 얘는 뭐만 하면 돼. 그냥 싹 수용. 수용에 관한 일반법이 아까 뭐였죠? 공시법. 사업인정 간주하는 시기가 시식의 인가가 아니라 언제라고 그랬지? 토지 세부 목록 고시할 때 사업인정 받은 거 본댔잖아요. 요 놈만 특이하다고 그랬으니까 형광표에는 토지 세목 고시에다 해놔야지. 세목고시. 형광펜 한 것까지 가르쳐 드려야 되잖아.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어딨어요. 됐고, 그 다음에 다 해놓으면 나중에 뭘 보려고. 다 하지 마세요. 거기 1번부터 6번까지가 그 챕터거든요. 그러니까 수용 방식이 6개 파트인데 첫 번째가 수용 파트, 2번이 토지상한 채권 파트, 3번이 선수금 파트, 그리고 조성토지 공급계획 파트, 이주대책, 원형지 공급 4가지 6개 중에서 3가지가 주로 나오는데 그 3가지가 일단 토지상한 채권이 제일 잘 나왔고요. 조성토지 공급계획 2번하고 4번이 제일 잘 나왔었어요. 최근에 원형지가 들어가는 바람에 최근에 원형지가 나왔던 거고 개정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옛날 문제 보면 원형지가 없다가 최근에 문제 보면 기출문제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토지상한 채권하고 4번에 뭐요? 조성토지 공급. 그럼 이제 토지상한 채권이 뭐냐? 원래 수용하게 되면 자, 수용하게 되면 얘한테 이거 얼마면 돼 하고 돈 주고 내보내고 돈 주고 내보내고 돈 주고 내보내는 거죠. 근데 A가 갑자기 저 땅 좀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해서 A가 무릎 꿇어요. 저 땅 좀 주시면 안 돼요 했더니 이 사람이 원래 10억을 받아야 되는데 10억 어치를 뭘로 달라는 거예요? 땅으로 주게 되면 이건 수용이 아니라 환지되잖아. 그럼 매수대금의 전부는 안 돼도 매수대금의 5억은 현금 주고 5억은 내가 땅으로 주겠다. 땅으로 주려면 채무권리증서 있어야 되죠. 그걸 토지, 상환, 채권이에요. 상환이란 말 들어가면 너한테 주겠다고 약정한 거죠. 너한테 해결했으니까 A 이름 써 있어야 돼, 안 써 있어야 돼? 그래서 무슨 식 증권이에요? 김영식 증권이고 채권 원부에 A한테 주겠다고 써 있어야 돼요. 그럼 얘가 나중에 돈이 필요해서 이 A라는 애가 이 증서를 갖고 있었는데 이걸 B한테 팔았습니다. 그럼 산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지급하고 그냥 갖고 오면 주순 거나 훔친 거 되잖아요. 그래서 명의를 바꿔달라고 뭐 해야 돼? 명의 이전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토지 상환 채권을 양도받는 자는 명의 이전을 하지 않으면 이건 주순 거나 훔친 거가 되기 때문에 발행자나 제3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다. 그럼 얘가 달라고 그랬더니 얘도 달래, 얘도 달래, 얘도 달래. 다 주면 무슨 방식 되죠? 그래서 분양 대상 토지 건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가 없다. 키워드만 잡으면 돼요. 거기. 일단 시행자 중에 누구 못 믿는데? 그럼 공공은 상관이 없는데 민간은 무슨 보증 받고? 그리고 전체 분양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되죠. 그래서 김영식 증권이기 때문에 양도는 가능하지만 명의 뭘 해야 돼? 이전. 근데 이름이 토지상환 채권이니까 토지만 주는 줄 아는데 토지 건물로 상환하는 채권 이하 토지상환 채권이라 함 이게 정의예요. 이름은 토지상환 채권이지만 건물이 들어있다고요. 이게 토지상환 채권 요거랑 두 번째가 이제 세 번째 선수금은 미리 땡겨 받는 돈이라고 돼 있고 조성토지 공급은 좀 자주 나오는데 제발 사업이 다 끝나면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조성이 됐어요. 현재 누구 겁니까? 전체? 시행자 거예요. 시행자가 먹는 게 아니라 이거 공급해 줘야 되는데 이거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 싸다. 감정 가격입니다. 시세 여기 평당 500인데 여기 감정가격 평당 200이래요. 300만 원 싸잖아. 아파트 건설하는 사람은 무조건 저거 사야 돼요. 그 돈 이거 사서 안 돼.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공익사업이니까 사람들한테 매각할 때 경쟁에 붙여라. 그걸 무슨 입찰이라고 그래? 경쟁 입찰이라고 하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중에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중에 제일 많이 몰리는 지역 어디? 상업지역은 비싸서 안 몰리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용지하고 뭐예요? 녹지 누가 가? 이거 공업용지지. 어디하고 어디가 사람이 제일 많이 몰리기 때문에 주거하고 공업용지가 많이 몰리니까 이건 경쟁하다가 툭이 나오겠다. 그러면 사람들 모아놓고 뭐 합시다. 추첨. 그래서 원래는 무슨 방식이 맞는데? 경쟁 입찰인데 추첨 방식으로 빼놨어요. 주택이 두 종류죠. 무슨 주택이랑? 단독주택이랑 공동주택, 주택건설용지 이 두 가지는 무슨 방식으로? 추첨. 그리고 공장용지 있죠. 공공택지도 뭘로? 추첨. 그래서 단주, 공공추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단주, 공공주. 그래서 거기 써 있을 거예요. 경쟁 입찰이 원칙 써 있죠. 근데 예외가 단주, 공공, 추첨 써 있잖아. 단이 뭐냐면 단독주택건설용지, 주택건설용지, 공장용지, 공공택지는 추첨 방식으로 할 수 있고, 그 학교라든지 공공 목적에 있는 것들은 그 1대1로 수의계약하면 되죠.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대표적인 토지상한채권이 수의계약 중에 하나예요. 그럼 수의계약 8개 외워야 돼요. 단주, 공공주 하나 외워야 돼. 그렇죠. 단주, 공공주 아니면 다 수의계약 이렇게 찍으면 돼요. 문제 중에서는. 오지선다 나오면 다음 중 공급 방식이 다른 거 골라라 그러면 추첨 찾는 거거든요. 단주, 공공 써 있는 거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주대책이라는 건 생활의 근거지 상실하게 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시행자가 작성해야 되는 대책, 이주대책이다. 원형지, 원래 형태로 공급하는 거는 원형지 몇 글자죠?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 정도는 공급이 가능한데, 요 공급을 국가로부터 받을 때 어떤 요 친환경 그대로 놔두면서 개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합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다면 원형지 공급이 가능한데, 공급 계약 해줬더니 나쁜 짓 하잖아요. 그럼 계약을 뭐 할 수 있지? 해제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그래서 전지현이요, 김태희였어요. 전지현 결혼해서 미워 그랬지. 전지현 미혼. 전이 뭐예요? 전매. 지연이 뭐예요? 사업 지연. 미가 뭐예요? 미착수. 워가 뭐예요? 워반. 워반이나 위반이나 왼쪽 방댕이나 왼쪽 궁댕이나 같은 거예요. 거기 워반 위반. 전지현 뭐 미위 이상하잖아. 거기 전지현 미위. 요거 네 가지는 무슨 사유고? 해지 사유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이 네 개 쓰고 딴 거 하나 집어넣었을 거예요. 다음 중 원형지 공급 계약 해지하는 사유가 아닌 거 골라라. 그럼 이제 전지현 미위 아닌 거 고르면 돼요. 됐고, 그다음 오른쪽 동의권 했고, 그럼 이제 수용 방식은 그 정도인데, 그거를 맨 밑에 왼쪽에 3방식으로 제가 다시 써놨어요. 맨 왼쪽에 밑에. 왼쪽에 여기 수용 방식이라고 써 있는 거. 그거 보시면 일단 시행자 중에 조합은 수용 방식으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수용 방식에 누구는 없다 기억 하나 하시고, 조합. 그걸 써놨을 거예요. 시행자 수용 요건인데, 조합은 수용 동의 안 하고 뭐 이런 거 없고, 조합은 수용을 못 해요. 그러니까 수용 조합이에요, 환지 조합이에요? 조합은 환지 방식밖에 못 해요. 조합은 수용 방식 못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 시행자 중에 공공은 가능한데 민간은 면적 3분의 1을 뭐하고 소유, 총수 2분의 1 동일 어때? 공치법을 준용하지만 사업 인정 고시 의제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토지 세부 목록 고시한 때. 재결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 사업 시행 기간까지. 그리고 이제 토지 상한 채권은 모든 시행자 발행하되 민간은 믿을 수가 없어서 지급 보증 받고, 이 법은 다 누구한테 승인 얻어야 돼? 지정권자. 김영식 증권이다 보니까 공법에서 상환 들어가면 다 무슨 식? 김영. 양도할 때 명의 이전하지 않으면 발행자 제3자 대항할 수가 없다. 이주대책이라는 거는 갑자기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니까 마련해 주라는 얘기죠. 예. 선수금 땡겨받는 돈, 조성토지 공급 떠올리면 고개 들어보세요. 공익사업 조성됐죠. 공익사업 조성이니까 가격은 감정가격. 서로 살려고 하니까 경쟁입찰. 단주, 공공, 추첨. 모르겠으면 수의계약. 학교용지 같은 건 좋으니까 감정가격보다 조금 낮게 주겠다. 그래서 그게 수용방지에서 언급하는 단어들 다 한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이 있는데, 이번에 환지 방식은 기억부터 볼게요.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이유는 A가 나갔다가 어디로 들어와라 짜야 되는데, 자 봐요. A가 나갔다가 일로 가려면 기존에 몇 평 있었는데 위치 어디로 가겠다라는 계획자 줘야 되거든, 이 사람이.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보다 내가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공용지로도 써야 되죠. 그리고 시행자도 먹어야 되는 땅을 다 빼놨어요. 그걸 우리는 보류했다 해서 뭐라고 그러죠? 보류지. 그럼 보류지 중에 사업비용 충당용 땅을 채비지. 나머지 공공소 용지인데, 이걸 빼고 나니까 얘네가 받을 수 있는 게 50%밖에 안 됐다. 그러면 기존에보다 당연히 줄여받는 거가 원칙인데, 기준을 잡을 때 원래 잡은 기준이 50%를 잡았대요. 그러면 100평 있던 애가 얼마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제대로 받았으니까 적응한지인데, 40평 받아버리면 덜 받았죠. 무슨 한지? 감한지. 60평 받으면 10평 더 받아서 증환지. 근데 얘는 안 받겠다고 한 거예요. 땅으로. 돈 주세요. 그럼 환지, 부지정. 건물로 받게 되면 입체적 권리 변동이라 입체한지예요. 그럼 이제
요거를 미리 계획을 짜서 누가? 시행자가 그걸 짜는 계획을 뭐라고 부르는데? 환지 계획. 그럼 여기서 기존에 있던 땅에 위치가 좋은 놈, 지목이 달랐을 거고, 면적도 달랐을 거고, 토질도 달랐을 거고, 소리도 달랐을 거고, 이용사항이나 환경이 다 달랐기 때문에 위지면 토수리안을 종합 고려해서 요거 작성을 하는 걸 환지 기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위지면 뭐라고 그래? 토수리안. 그래서 밑에 기억의 환지계획 작성에서 내용은 환지 설계 등을 짜는데 기준이 뭐라고 써 있어요? 위지면 토수리안,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등을 종합 고려해서 적응 환지 되도록 하되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서 공람해서 의견 들어라. 그래서 모든 시행자가 작성을 하는데 이게 비행정청만 인가를 받는다는 말이 왜 나왔냐면 제가 공법은 개발법은 전부 다 누가 인가권자라고 그랬는데 지정권자인데 여기 환지계 인가권자 누구라고 되어 있는지 보실래요? 시군구 특도지사 돼 있을 거예요. 거기 현관편에 보실래요? 글씨가 좀 클 거예요. 환지계획의 위에 보면 인가권자 시군구 특도 돼 있잖아요. 요건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시군구 특도지사한테 인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행정청이 가장 하급이 시군구인데 인가 받을 필요가 없지 않냐. 그래서 비행정청만 화살표가 가 있을 거예요. 요 화살표가 행정청은 안 가 있고 비행정청만 가 있잖아. 그러니까 작성은 다 하는데 비행정청만 인가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인가권자가 시군구라서. 그래서 시험장 가면 시행자는 환지계획 작성하여 시군구 특도 인가받아라 그럼 틀린 거예요. 시행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이렇게 넣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것 같지가 않은데 이거. 자, 여기 들어보세요. 여기 들어. 그러니까 시행자가 다 작성하는 거 맞죠. 근데 인가권자가 시군구라서 내가 국장인데 얘한테 인가받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행정청 인가를 안 받고 그냥 비행정청만 인가 받아라. 그러면 이제 제 말이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하면 특도한테 가서 시군구한테 인가 받아야 돼요? 그럼 틀렸다고. 행정청이 아닌이란 말을 꼭 써야 된다고. 시행자는 이러면 다 받으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다시. 시행자는 환지계획 다 작성하죠. 근데 행정청은 하급일 안 받는다. 비행정청만 인가 받는다. 이 말 뜻이에요. 그래서 밑에 저랑 똑같이 생긴 놈 거기 사진 하나 있죠. 얼굴이 하얀데 검게 나와서 잘못됐어요. 거기 1번에 웃는 거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환지 설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 그리고 받을 사람들의 권리 명세, 그리고 채비지 보루지 명세 작성하고 입체한지 받을 용 건물의 명세랑 예정 지도를 그리는데 요걸 가지고 그려서 요거 이대로 할게요 라고 뭘 받으라고요? 인가. 그럼 인가 받으면 오른쪽에 착수 들어갔죠. 착수한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면 와서 보라고 서류 14일 이상 공람시켜주고 제대로 되는지 확인이 됐다. 그럼 무슨 검사 받으면 끝나요? 중공검사. 중공검사 끝나야 공사 완료 공고가 되면 60일 안에 환지처분 때리면 환지처분 공고가 나면 그날 다음날 소유권 청산금 확정이 되고요. 청산금 그날에 그 확정된 다음날부터 몇 년간 찾아가야 되는데 소멸시효 나오면 공법은 다 5년이랬어요. 소멸시효 몇 년? 5년. 소멸시효 5년 걸립니다. 그리고 등기는 며칠 안에만 하세요? 14일 안에 환지 등기를 하는데 행정청이면 촉탁, 비행정 신청에 따라 일괄 등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할 때까지 다른 등기하면 안 된다. 예외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 오는 과정상이 너무 10년이라는 시간이 길어서 완료가 된 부분에 대해서 미리 가서 써라 해서 착수하고 여기 공사 완료 사이에 튀어나온 게 한지 뭐라고 떠 있어요? 예정지. 그럼 얘 미리 가서 팔아라. 미리 가서 써라. 써라. 미리 가서 써라. 거기 써라는 얘기는 사용 수익이죠. 사용 수익 줄이면 용익이잖아요. 그래서 용익권자 권리 조정을 위해서 미리 가서 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환지 예정지 지정되면 그 효력 발생일부터 화살표가 어디로 가 있는지 보세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쓰는 거로 가 있어요. 다음날까지로 돼 있어요. 공고일까지 쓰다가 다음날 소유권 넘어오죠. 다음날에 종전토지가 넘어왔네요. 그럼 다음날부터 종전토지로 본다란 말 쓰는 거예요. 다음날부터 뭐라고요? 종전토지로 본다. 됐고 그 다음 밑에 도시개발 조합이라고 해서 에라 디아 하는 애들 보이죠? 100% 한 문제 나오는 애. 자, 여기
개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몇 명? 네? 7명. 일단 7명이 모여서 여기에 전체 200명인데 최소한 7명이 모여서 조합 설립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럼 얘네가 이제 조합 설립하려면 동의 얻어야 되죠. 면적 3분의 2 총수. 동의를 얻어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동의 안 한 애가 3명이 울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수용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동 조합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동의 안 해도 조합 설립 인가하면 무슨 조합원 되는 거예요? 자동 조합원이에요. 그래서 조합 설립할 때 정관 작성하고 동의 요건 충족이 되면 이 법은 다 누구한테 인가 받았지? 지정권자. 지정권자한테 인가 받으면 30일 안에 주된 사무 소재지 가서 뭐 하셔야 돼요? 등기. 등기하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요때 성립되면서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성립 요건은 인가예요? 등기야? 그래서 등등이라고 그래요. 따라봐. 등등. 등기함으로 뭐예요? 성립인데 나중에 하면 조합설립 인가 받으면 성립된 걸 본다 그러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성립 요건은 뭘 맞춰야 돼? 등기해야 법인격 갖추는 거고 이때부터 조합 이름으로 사업을 할 건데 그럼 사업하려면 조합장 뽑아야 되고 이사 감사 뽑아야죠. 그 사람을 조합에 뭐라고 그러죠? 임원. 그러면 잡아요. 얘 12살짜리입니다. 12살짜리면 토지 소유자예요. 조합 원은 돼야 안 돼? 원은 되지. 토지 소유자니까. 근데 얘를 조합장으로 뽑아 놓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임원은 될 수가 없다. 결격사유. 그래서 조합원 미성년자도 조합원은 되나 조합의 뭐는 안 돼요? 임원. 그리고 하나 더. 동의 안 한 사람도 토지 소유자죠. 이 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로 한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그럼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조합 설립이 되면 성립이 되면 다 무조건 뭐로 본다는 거예요? 조합원. 그러니까 자동 조합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울고 있는 이유가 돈 내라고 그러면 돈 낼까 안 낼까? 조합원비 내라고 하면 안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체로 부과 때렸는데도 안 내. 그럼 징수해야 되죠. 강제 징수하는데 조합이 강제 징수 못하니까 징수 위탁 몇 글자? 4%를 수수료 내라고 그랬죠. 총 금액이 50억이다 그럼 4, 5, 20, 2억이 수수료가 되는 거라. 답이 4번에 2억이었었어요. 그 밑에 보시면은 그 1번, 2번 두 가지가 잘 나오는 건데 두 개 저문 있죠. 이거. 아까 미성년자는 조합원은 될 수가 없는데 조합원은 될 수 있는데 뭔 안 되고? 조합은 당연히 법인으로 하는 겁니다. 이번에 조합장하고 이사가 자기가 조합장인데 자기 회사랑 자기가 계약하면 문제 생기죠. 그래서 조합과의 계약 소송에 대해서는 누가 대신? 감사. 지위 양도도 가능합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한데 나는 동의한 거 싫어요. 그러면 철회는 항상 전에요? 후에요? 그래서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 또 그러면 전에 철회를 하면 동의자 수에 산정해서 제외하겠다. 그리고 임원이 여기서 임원하면서 다른 데 가서 임원하면 돼, 안 돼? 그래서 겸직, 금지. 5글자로 믿거나 잘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혼용 방식이라고 써 있는 거는 뭐 볼 게 없는 게 시행지구를 이제 여기 수용 방식, 환지 방식 분할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수용 사용 방식 섞어 썼다 이런 뜻이라 큰 의미 없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당구 별표 2개 돼가지고 시험 출제 가능성 있는 부분 써 있죠. 도시개발법상 요거 잘 나오는 부분 요거만 대용해도 5개 맞출 수 있는데 제가 줄여놓은 게 총 11개거든요. 1번부터 11번 써 있을걸요? 거기 1번에 면적 요건이 1만, 3만, 30만, 10만, 10만, 30만, 100만, 100만, 330만 2개 있거든요. 요게 이제 맨 처음에는 다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요. 한번 해볼까? 사적 개발행위는 주상생자는 얼마 미만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주상생자 얼마 미만이죠. 개발사업 하려면 주상생자 얼마 이상? 공업지역은? 네, 보존 녹지마저 개발하면 도시 시멘트 돼서 얘는 못하게 돼 있어요. 도시 바깥은 얼마 이상? 도시 바깥은 30만 이상. 초등학교 4차로가 있으면 얼마? 10만. 그래서 이게 주상생자 공박 1만, 3만, 30만 이상일 것. 다만 초등학교 4차로가 있으면 기반시설이 있어서 얼마로도 된다. 10만. 이게 최소 기준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주상생자는 얼마 이상? 1만. 공업지역 3만. 바깥의 지역 30만. 초등학교 4차로 있으면. 요게 이제 최소 기준 면적이고 얘가 지정을 할 때 제일 먼저 인구경제사회문화 조사하고 공람할 때 일간신문에다가 공고 때려야 되잖아요. 일간신문에 공고를 때리려고 했는데 이게 면적이 작으면 그 공고 때리는 신문 그 비용이 아까워서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일간신문에 공고 안 해요. 공보에 대해. 그리고 공람이라는 거 끝나고 난 다음에 공청회는 항상 하는 거예요. 면적이 클 때만 하는 거예요. 클 때만. 그래서 공청회는 얼마 이상일 때만. 공청회 얼마? 공청회 얼마요? 공청회 얼마? 공청회 얼마? 100만이 두 번 나오는데 아까 시도지사 대장이 지정할 때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이거 국장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그럼 100만은 몇 번 나오네? 두 번. 공청회 개최하는 거 100만. 시도가 국장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 100만. 그리고 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 아까 짜라고 그랬는데 구역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 짤 때 2년인데 이거 5년으로 바뀌는 거 있었죠. 면적 얼마 이상일 때. 330만 이상이면 몇 년으로 한다. 5년으로 한다. 그리고 복합기능 가진 도시 만드세요 그러면 면적이 무지하게 클 때죠.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330만 이상일 때. 그리고 국중공둘천 할 때 공공기관장 정수율장이 얼마 이상으로 제한하면 30만 이상으로 제한하면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있으면 누가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숫자가 1만, 3만, 30만, 10만, 30만, 100만, 100만, 330만, 330만 있어요. 주상생자는 얼마 이상이어야 돼? 1만. 공업지역은? 바깥의 지역은? 초등학교 4차로가 있으면 그리고 공공기관장이 국장한테 제안할 때 30만. 공청회 반드시 개최하세요. 100만. 시도지사 국장하고 협의해라. 100만. 2년 3년을 5년으로 바꾸는 거. 330만. 복합기능 가진 도시. 그 오른쪽에 박스 있는 게 그거예요. 거기 1만부터 330만 써 있는 거 있죠? 지금 방금 전에 한 거. 여기 보세요. 복합기능 가진 도시 얼마요? 주상생자 얼마 이상? 1만. 국장한테 제안할 때 공공기관장 얼마 이상으로? 공공기관장이 국장한테 제안할 때 얼마 이상? 30만. 공청회 개최하세요. 이게 그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되는데 공고 안 해도 되는 면적. 10만 미만일 때. 그리고 2년, 3년을 5년으로 바꾸는 거. 330만. 그리고 국장이 그 협의를 거쳐야 되는 거. 시도지사 국장 협의하는 거 얼마? 100만. 공업지역은 얼마 이상? 3만. 바깥의 지역은? 초등학교 4차로 있으면 10만. 다 외웠어요. 한 3번 하면 돼. 처음에는 안 되고 몇 번 하다 보면은 누가 물으면 이게 입에서 확 나와버려요. 주상생자 1만! 이렇게 나와요. 됐고 밑에 조심할 게 그 3만 옆에 면적 제한 안 받는 거 취계 지위 중 4가지는 면적 상관없다고 그랬지. 요거. 여기 원래 주상생자 1만, 공업지역 3만 이상, 바깥에 30만 이상인데 얘네 3가지 중에 취락지구는 면적이고 뭐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계 지위 중에서 취가 뭐예요?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앙행정 협의한 땅, 면적 상관없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가시면 아까 보던 거 시험 출제 가능성 있는 부분 중에서 1번 봤었죠. 그래서 1만, 3만, 30만, 10만, 10만, 30만, 100만, 100만, 330만, 330만인데 여기서 시험에 안 나온 게 뭘 것 같아요? 다 나왔어요. 한 개 다 빼고 다 나왔던 거라 한꺼번에 그냥 정리해버리는 게 속이 편하고 면적 동의요건 나온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지자체 나올 때만 2분의 2분의 1 국장이 지정한 사유 5가지 단독문제 잘 나온댔죠. 국, 중, 공들, 처. 그리고 취계지중은 계획이고 면적이고 관계 있다 없다? 없다. 4번에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짤 수 있는 거 짧게 많은 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 외의 지역이고 주상공 다도에서 30% 이하인 지역이거나 중앙행정 협의한 땅, 개발계획 공모한 지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 2년 준다고 그랬죠. 단 330만 이상이면 5년. 구역 지정하고 나서 포함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 비용, 수용, 사용, 수입자, 순환에서 비용, 시옷은 나중에 수립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실시계획에 아까 뭐 들어있다는 거 까먹으면 안 되고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곧 도시공간계획 결정이랑 똑같다. 그래서 그리고 실효되는 건 원래 실시계획 몇 년 내 인가신청? 3년. 근데 개발계획은 2년, 그 다음에 실시 3년인데 330만 이상이면 5년.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날, 환지 방식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8번에 시행자 변경 사유 거기 들어보실래요? 미착수 나오면 몇 년? 2년. 시행자 변경 사유야. 미착수 몇 년?
2년 그리고 그돈 떨어진 거 부도파산 그리고 시행자 지정 인가받은 거 뭐 되면 취소 그리고 토지 소유자 조합이 시행자 지정 시행을 몇 년 내에 했어야 되는데 1년 안 하면 뭐예요? 지자체 가겠다 시행자 변경하겠다 실시 인가 시행 안 하면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몇 월이요? 6월 그래서 여기 미착수 2년 부도파산 지정 인가받은 거 취소 1년 내 인가 신청 안 하거나 연장해서 몇 월? 6월 지자체가 해주세요. 우리 토지 소유자 전 못하겠습니다. 2분의 1, 16 병행. 수용 방식에서는 아까 전에 제일 잘 나오는 게 토지 상환 채권하고 뭐였어요? 조성 토지 공급. 입찰지는 정비법에서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모르니까 개정돼서 써놓은 거였어요. 거기 이제 도시개발 관련된 내용 전부입니다. 됐고 뒤로 넘기시면 정비법하고 건축법, 주택법 나왔으니까 자 식사하시고 와가지고 정비법 하나씩 한 시간씩 하나에 끝내버릴게요. 잠깐만 쉬었다가 식사하시고 3시 2분까지 오세요. 3시 2분 갔다가 오셔야 돼요. 나 안 오면 외로워. 갔다 오셔야 돼요. 네.